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위기의 차이나 전기차. 진짜 차이나 전기차가 역대급 하락을 해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ETF로 가장 많이 투자한 게 또 차이나 전기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해야 되냐, 뭐 이거 마이너스 돼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100% 만족스러운 답변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개개인의 뭐 사정도 다 다르고 비중도 다르잖아요. 근데 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물을 타면은 비중이 너무 늘어난다,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다 하면은 그냥 저는 물을 안 타고 그냥 기다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차이나 전기차든 필라델피아 반도체든 뭐 나스닥 100이든 뭐 미국 테크 탑 10이든 인도 니프티 50이든 뭐 S&P 500이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비중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중을 안 지켰는데 어떤 뭐 차이나 전기차로 수익 보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고요. 뭐 미국 팡플러스로 비중을 안 지켰는데 그걸로 수익 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안 좋거든요. 가장 첫째는 비중의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테마 ETF,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거는 20% 미만으로, 최대한 많이 투자하고 싶어도 20% 미만으로 투자하라고 저는 예전부터 매번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가 차이나 전기차를 매우 좋아하지만 그래도 비중은,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거는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중의 원칙 이걸 꼭 지키시고, 앞으로 차이나 전기차가 어떻게 될 거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오늘 또 여러 가지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떨어졌어도 홀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홀딩을 할 거냐,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너는 홀딩을 하고 손절 안 하냐, 저한테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좋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뭐 단기로 지금 휘둘리시는 분들에게는 결국은 주가가 올라야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뭐 이거를 뭐 1년 2년에서 뭐 주가를 엄청나게 빵 뛰어서 수익을 얻겠다 그런 전략이 아니라서, 그래서 비중도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그런 전략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차이나 전기차에 막 90% 80% 아니면 막 100% 몰빵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올라야 좋겠죠. 하지만 저는 그 전략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어떤 종목이란 게 다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악은 뭐 차이나 전기차가 뭐 상장 폐지 당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꼭 투자하셔라. 어떤 것이든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필라델피아 반도체든 최악을 가정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안 좋아졌을 때 마음이 오히려 훨씬 편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차이나 전기차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너무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 보니까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그래도 조금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 많이 하락했던 소재 부품주들이 이제는 조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올랐냐 보면은, 그간 또 위안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위안화가 193위안, 그러니까 193에서 80까지 1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뭐 원달러 환율처럼 원위안 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한 달로 보니까 거의 한 위안화가 6.53%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가격이 가만히 있었어도 6.53%가 더 빠진 거예요.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셨으면 환율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안 올라요, 왜 떨어져요 하는 거는, 물론 최저점이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이 6%더 빠진 게 좀 타격이 더 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생산자 물가지수나 아니면 수출이나 이런 게 다 안 좋아서, 이거 뭐 일본보다 안 좋고 더 힘들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리오프닝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반기에
중국이 극복하고 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5월에 수출 감소가 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자동차랑 동력 배터리죠. 2차 전지는 호조세를 유지했다. 이게 우리가 조금 호재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수출은 7.5%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64%, 그리고 배터리는 28.4%가 증가를 했다. 이거는 거의 전기차나 2차 전지 그쪽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이 오른 거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즘 테슬라가 완전 미쳤죠. 10일 연속 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막 50% 가까이 올라 버리고 테슬라가 이제는 $300 이상 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도 물렸거든요. 테슬라 투자하고 있는데 저도 물렸었는데 이제는 수익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좀 좋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면은 뭐 차이나 전기차에 위협이 된다 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차이나 전기차의 구성 종목들은 거의 2차 전지 배터리입니다. 완성차 업체는 비아디밖에 없어요. 물론 비아디가 테슬라의 라이벌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아디조차도 테슬라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비아디 자체가 원래 배터리를 다 생산해내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자체 내재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블레이드 배터리를 테슬라에 수출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장착된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가 이제는 베를린 공장, 그러니까 독일 공장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LFP 배터리죠. 뭐 값싼 싸구려다 그렇게 국내 언론이나 국내 전문가들이 후려치는 이 LFP 배터리가 오히려 테슬라, 우리가 가장 지금 전기차 선두 업체라고 하는 업체가 채택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진실일까요? 테슬라가 진실일까요? 아니면은 뭐 국내 언론이 얘기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나중에 결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또 보면은 FSD, 지금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이 또 상하이에 시범 운영이 될 것이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결국은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루머가 그냥 괜히 도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는 자율주행이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또 이걸로도 수익을 더 많이 테슬라가 챙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CATL이나 비아디 배터리다. 그러면 물론 테슬라도 많이 판매해서 좋겠지만 중국 자동차, 차이나 전기차에 있는 구성 종목들도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테슬라가 오르면은 중국이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고, 날 뭐 중국 전기차 줄도산 하면서 뭐 차이나 전기차가 뭐 다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웨이마랑 헝다는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체적인 판매량이 줄어드는 걸 걱정해야지, 지금 판매량은 여러분들 제가 매번 이렇게 리뷰해드리지만 판매량은 지금 아직 뭐 줄어들지도 않고 끄떡 없고요.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LFP 지배를 하고 있는 중국이잖아요. 거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99%가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K배터리가 유럽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유럽의 점유율도 점점 중국이 LFP 배터리로 침투를 하고 있다. 이게 위협적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보면 될 것 같은데, 유럽 전기차 국가별 점유율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면은 18년에는 지금 중국이 19.6%였다가 다시 19년에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20년에 조금 올랐다가 거의 뭐 K 배터리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었고, 21년에는 K배터리가 70.6%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소폭도 올랐네요. 서서히 오르고 있죠. 22.6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22년에는 또 34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K배터리가 63.5%인데 이제는 34%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파나소닉 이쪽 일본의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은 K 배터리도 많이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유럽 시장에서 이야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뭐 IRA 법안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이 진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LFP 배터리가 값싸고 그래도 성능이 좋다고 안정성이 좋은 배터리라고 해서 가격 대비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테크트립 감독님 이런 영상도 보면은 다 이게 기술적으로 LFP 배터리가 NCM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가격 대비를 했을 때도 LFP를 살 정도로 그만큼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LFP 배터리가 훨씬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NCM보다는 훨씬 싸고 낫다. 안정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국 점유율 있잖아요.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비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LG 에너지솔루션이 27.8%였는데 CATL이 26.5%까지 올라왔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성장률이 CATL이 97.1%,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49.2%.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CATL이 주가가 잘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는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LFP 진짜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3사도 이제 부랴부랴 LFP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LFP 만든다고 해도 지금 뭐 원가 구조를 봤을 때 중국을 따라갈 수가 있냐. 중국에서 거의 LFP, 뭐 흑연, 음극재, 양극재 이런 걸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을 해서 뭐 K배터리가 LFP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뭐 가격 경쟁력이 중국보다 좋겠느냐. 그리고 성능이 뭐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FP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이 훨씬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중국이 가져가는 시장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ATL은 이제는 곧 올해죠 연내 생산한다는 기린 배터리라고 하죠. 7인 배터리라고도 하고 킬린 배터리라고도 하는데 지금 10분 충전에 거의 1000km 가는 이런 배터리를 연내에 생산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의 생산해서 모델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이 이제는 뭐 한국이나 일본을 베껴서 만드는 것에 넘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독창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기술 개발을 해내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특히나 배터리에서는. 왜냐하면 배터리 뭐 여러 가지 원자재도 점유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큰 세계 1위의 전기차 시장도 지금 확보하고 있으니까 뭘 만들어도 실패를 해도 그게 데이터가 쌓이고 또 어떤 걸 내놔도 많이 팔리니까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그런 도전도 할 수 있고 이런 생산도 개발도 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비아디 가져왔습니다. 비아디가 국내에 어떻게 팔리나 봤더니 비아디의 리튬 지게차 지금 전기 지게차도 지금 이렇게 뭐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지금 국내에 이렇게 물류업체에 들어와서 이게 수출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비아디의 이런 이런 지게차 있잖아요. 판매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T4K 지금 4월 달에 나왔었죠. T4K가 이제 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데 아직은 제가 실물을 못 봤습니다. 지금 실물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는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도 있고 계약만 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뭐 한국산보다는 그래도 조금 성능이 좋지만 중국 내에 판매되는 것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산보다 성능이 좋냐 보면은 한국산이 그만큼 독점을 하니까 그렇게 좋게 안 나왔거든요. 전기 트럭이 한국 거가 나오면은 그렇게 성능이 좋게 안 나왔다고 하면 그냥 뭐 예로 들어서 그냥 대충 만들어도 팔리니까 그 성능을 그렇게 안 따졌는데 이게 성공하든 안 하든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외국 업체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해줘야 우리 국내 기업도 독점한다고 이렇게 나태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런 뭐 성능 개선이나 소비자의 이런 뭐라고 하죠? 소비자의 이런 소리도 많이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이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T4K가 뭐 성공하든 안 하든 그냥 이렇게 들어온 거 자체가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중요하죠. 일본 시장에서 지금 중국 메이커에 현대차가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난달에 17대밖에 판매를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199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차량이나 일본 메이커가 자국 브랜드가 거의 이거를 제외한 해외 브랜드에서 보면 0.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아이오닉 5랑 수소 전지차 넥소만 팔고 있는데
딜러 없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 리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팔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에 지금 비아디를 보면은요, 지금 뭐 지난달에 141대가 팔렸습니다. 현대차가 17대 팔렸는데 17대 vs 141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440대가 팔렸다. 대단하죠. 그래서 소형 SUV 아토3만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보조금 하면은 3,300만원에 485km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고 가격도 현대보다 한 400에서 500 이상은 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니까 판매가 더 잘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태국에서 1등이고요. 이스라엘, 뭐 말레이시아, 뭐 홍콩 이런 데도 아토3가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태국을 가져왔으면 태국의 자동차 판매 전기차 보급률이 12.3%입니다. 태국이 지금 요즘 전기차로 계속 넘어가는 지금 추세인데, 특히나 비아디 아토3가 전기차 점유율 중에서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은 38.6%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테슬라도 잘 팔리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토3가 뭐 1000대 이상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1월에 1040대, 2월에 2068대, 그 다음에 3월에도 2400대, 그 다음에 4월에도 1700대, 그 다음에 5월에 2025대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 하면은 9300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38.6% 점유율이고요. 그 다음 2등도 중국 브랜드입니다. 네타 V라고 해서 중국 브랜드인데, 지금 뭐 이렇게 쭉 잘 팔려서 총 해서 지금까지 팔린 게 3752대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Y. 테슬라는 진짜 이거 비싼 거거든요. 비싼 차량인데도 2824대나 지금 태국에서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 중국 브랜드들이 또 아래도 MG나 오라, 4, 5, 6 등 다들 중국 브랜드고, 중국 브랜드가 지금 볼보까지 해서도 중국 브랜드로 보면은 10위 안에 중국 브랜드만 8개가 있고요. 2개는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제외해서 10위권 내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브랜드는 어디다? 중국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국에서는 거의 중국 브랜드가 진짜 잘 팔리고 있다. 현대는 저기 아래에 있어요. 현대가 어디 있냐? 35등 아이오닉 35등 한 대 팔렸습니다. 5월 달에 한 대 팔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도 지금 뭐 비아디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자동차 이런 물류가 자재나 이런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운송하기 위한 수출 물류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아직은 뭐 그렇게 개선이 안 돼서 많이 수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 자동차랑 GWM, 그러니까 그레이트월 모터스랑 그다음에 비아디가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많이 미미한 수준이죠. 지금 브라질에서는 미미한 수준인데, 그래도 전기차가 이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뭐 이렇게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런 물류망을 개설하면은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뭐 호주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의존도를 낮춘다. 그래서 호주도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을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중국이 그렇게 리튬을 엄청나게 막 독과점으로 생산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칠레나 호주,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국가들, 남미 국가들이 훨씬 매장량도 많고 채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중국이 독점을 하냐? 이거를 언론들도 다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재련하는 기술이 중국이 1등이기 때문에 중국이 독점을 하는 거예요, 리튬에 관해서. 그래서 그 업체들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강봉 리튬이 있고요. 그다음에 텐치 리튬이라고 천재 리튬, 이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랑 그다음에 알보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알보말의 지분도, 그리고 알보말 공장도, 가장 큰 공장은 중국에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뭐
중국이 왜 독점을 하냐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기술력이 좋아서 독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중국은 싸게 후려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싸게 하고 환경을 잘 안 지켜서 이렇게 1등인지 아시지만 실상은 기술력이 가장 좋다는 거를 인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가장 뭐 기술력도 안 좋고 우리한테 맨날 안 좋은 제품만 수출한 것처럼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비아디는 나트륨이온 배터리 생산 기지를 장쑤성 시저우에 건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기사도 몇 개 가져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비아디 왕천포 회장이랑 여러 여러 이런 뭐라고 해야지 이런 회사들이 뭉쳐서 지금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랑 여러 가지 배터리 사업부를 지금 뭐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여러 회사에 비아디가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휴 협정도 맺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시저우시에 이렇게 비아디 배터리 생산 기지, 그러니까 나트륨이온 배터리 이제는 리튬 이온에서 나트륨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더 싸게 만들어서 이제 게임 체인저로 시장에 뿌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을 지금 비아디가 하고 있는데 장쑤성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왕천포 회장은 뭐 여러 업체들 있잖아요. 여러 정부 관계 당국이나 아니면은 CEO들 만나서 투자를 많이 해달라. 그리고 안후이 이런 고장에 많이 투자를 해서 1, 2, 3단계 이런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뭐 배터리 클러스터라고 하죠. 배터리 클러스터를 지어서 수출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와 기술 협력을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아디가 거의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열려있는 지금 뭐 상승 이런 모멘텀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주요 보고 있는 인플루언서인데 TP 호황이라고 해서 이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EV 에너지 있잖아요. EV 에너지가 헝가리 배터리 공장에 14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는 조금 안 좋게 본다. 그래서 영어로 써 있는데 중국 배터리 메이커가 전략적으로 조금 더 전략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헝가리 데브레첸에 또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는 너무 중복이다. 왜냐 이미 CATL이 거기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짓는 것보다는 EV 에너지는 차라리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다 돈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렇게 중국 배터리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뭐 가시적으로 지금 뭐 주가가 떨어져서 언제 올라요?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빨리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지금 투자를 해서 4년 공사 기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낸 다음에 한 2, 3년 더 걸리는데 이게 바로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꽃 피우려면 3,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뭐 뒤로 밀릴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더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볼보 자동차 있잖아요. 볼보도 거의 뭐 중국이 볼보 자동차도 점유를 하고 있죠. 이 볼보를 지리 자동차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지금 전기 버스가 150대가 수출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보 자동차의 이런 버스들이 수출이 된다. 전기 버스들이 수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뭐 다 어디 기술이겠어요? 중국 기술이겠죠. 중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중국 기술로 수출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수출하면서 점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투자는 뭐 이런 호재 때문에 저는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외교적인 관계를 보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중국에 먼저 손 내민 미국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중국의 디커플링 원래는 아예 중국이랑 배제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까지는 이게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에 그만큼 존재감이 커졌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마 디커플링 아예 배제를 해버리면은 유럽 경기도 죽어버리니까 유럽이나 이런 원성을 살 수도 있으니까
디리스킹, 탈위험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거래는 하되 위험을 줄이는 수준으로 바꾸자. 이렇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결국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뀐 거 보면은 중국의 이런 존재감이 커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거래를 하면서 뭐 사이를 또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승 가능성을 또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락을 멈췄냐 이렇게 하면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락을 멈췄는지. 아직은 지금 꾸준히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횡보할 때까지 저는 아직은 추매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여러분들, 비중과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이나 전기차를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비중 원칙이 가장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하락 시기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저를 욕하거나 다른 뭐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러겠죠. 본인이 잘못한 거는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뭐 좋다고 하신 분들이 다 잘못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안 되고요. 내가 뭐를 지금 잘못하고 있냐,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 그냥 종목이 잘못됐다 하면은 서서히 줄여가거나 손절을 하시면 그게 낫겠죠. 아니면은 내가 비중이 너무 많았다, 비중이 많으니까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는 거다, 그거를 여실히 느낀 게 지금 뭐 차이나 전기차 말고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런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 이것도 속 많이 썩였잖아요, 이거 하락장에. 근데 우리가 비중을 나누고 갖고 가니까 결국 버티면서 이제 올라오니까 또 웃을 수가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비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중을 적게 두셔야, 결국 분산 투자 하셔야 어떤 게 안 올라도 그래도 버틸 수가 있다. 다른 거를 보면서 위안을 가지면서 버틸 수가 있고, 결국 이게 지나가면 수익을 나중에 또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짧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길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부자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부자나 아니면 부를 이렇게 이루는 게 뭐 1, 2년에 이렇게 이루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게 일궈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ETF, 특히나 ETF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스노우볼처럼 모아 가셔야지, 내가 단기로 치고 빠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개별주나 아니면 뭐 트레이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ETF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ETF의 투자 방법에서는 그런 건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도 있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